이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묶이면서 신고가 랠리를 기록했죠. 오늘도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또 들어왔고 9%대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과연 신고가 영역에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yes or no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펩트론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두 분 다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라는 모멘텀이 정말 요즘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뇨에서 이제 비만으로 이제 치료제가 예. 이제 그 적용증이 확장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것 같고요. 그 GLP-1 작용제 이게 좀 모멘텀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비만이라든가 이제 그 뭐 당뇨 이런 게 다 대사질환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대사질환 실험 같은 경우가 좀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들고 대규모 임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추세가 이제 그런 그 신약 플랫폼을 보다도 이제 제형 변경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미 성공한 신약에 대해서 제형 변경을 많이 해가지고 이를 이제 기술 수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페트론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사실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건 걸 보니까 그 스마트폰 기반 기술의 지속형 펩타이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탑티어 글로벌 그 제약사로 추정되는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 단계인 그 텀시트를 수령했다고 해서 지금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게 이제 페트론이고요. 주가는 많이 올라왔으나 기술 이전에 성공하게 되면은 주가 업사이드가 더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키움증권 리포트가 그렇게 나왔고, 오늘 이제 투자 뭐 그 경고 이런 것들이 좀 풀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다시 또 투자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나 이제 뭐 특별한 매도 시그널이 포착되지 않아서 그냥 그 의견 드리겠고요. 매수는 저도 뭐 잘 공부가 안 된 종목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펩트론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yes 주셨기 때문에 잘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할까요? 다음 종목으로 인텍플러스 보겠습니다. 2분기에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가는 조정을 거치고 오늘 9% 넘게 강세를 보였죠. 과연 내일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인텍플러스는 나뉘어졌습니다. 뭐 오늘 삼성이랑 하이닉스도 잘 가고 그랬는데 아직은 실적이 좀 적자라서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걸까요? 네, 실적을 보면 일단 지금 밸류는 약간 고평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주가 더해진다고 해도 고평가일까요? 네, 그 수주가 물론 좋긴 했지만 그게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서는 내년에는 이제 실적과 반도체 사이클 모두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반사이익을 얻어서 지금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1분기보다 나아진 실적을 발표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이클의 영향이 좀 있어서 작년 대비 좀 저조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전망이 좋은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점 공개사인 이제 인텔이 말레이시아에 60억 달러가량 투자해서 이제 신규 후공정 팹을 증설할 예정인데, 이 증설을 하면은 이제 생산 캐파가 올해 대비 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의 이제 관련 수혜를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좀 실적 대비 좀 밸류가 좀 고평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 의견은 나뉘어졌다는 점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은 쿠쿠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주로 묶이면서 최근에 주가 급등을 조금 보였었는데요. 과연 주가 재가열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6커의 최고 수혜주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 노를 주셨네요. 뉴스 보니까 이제 7월달 쿠쿠전자에서 이제 면세점 매출이 지난해 7월 대비해서 592% 나왔고 판매량이 400% 이상 증가했다고, 이제 이거 월요일부터 나왔던 이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급등 나와서 윗골이 쫙 달렸다가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다시 한번 추가 급등이 나왔던 것이고요. 회사에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뭐 선호하는 게 그 IH 압력밥솥이 이제 매출 1등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노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이제 제가 이제 명동 쪽에 있는데 그 롯데백화점 본점에 이제 이런 중국어로 된 입간판 내놨다, 이제 그 면세점에도 입점했다 요 이슈고요. 아마 입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더 움직인 것 같은데, 일단 좀 세게
올라갔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차익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중국 이런 그 인바운드 관련 종목들 한번 돌아가면서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 나온 것들은 차익을 하시고 뭐 또 이런 중국 관련 수혜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그 눌려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조금 유의하셔야 하고 다른 리오프닝주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쿠쿠홀딩스까지 세 가지 특징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기 PB님의 한미반도체 종목이 지금 몇 %일까요? 40% 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꺾이지 않고 주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제가 1차 목표가보다 좀 더 올랐는데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놀라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 퍼가 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네.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목표가를 뛰어넘었고 40% 수익을 냈지만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을 또 불어 넣어두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우리 부장님의 종목은 지난주 종목이에요. 나노신소재가 지금 두 자릿수 수익을 내주고 있네요. 네. 목표가 부분까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증권상곳에서 다시 목표가 25만 원짜리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EPS가 6천 원짜리가 있고 3천 원짜리가 있어서 중간 네.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 6천 원대 잡은 곳에서 이제 25만 원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그 증권사별로 실적 추정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걸 믿기보다는 트렌드 자체가 이제 내년부터는 그 실리콘 응급제의 사용처가 그 적용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실리콘 응급제를 안정성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CNT 도전제를 특히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나노 신소재의 그 내년도 실적 성장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그 관점을 유효하고 그리고 이거는 실적을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나노 신소재는 기술력은 검증이 됐는데 네. 실제로 그런 실적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건 확인하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드려봤고요. 두 분께서 또 수익을 잘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내일장 공략주 열어보도록 할게요. LNF 그리고 오리온을 가져오셨습니다. LNF를 지금 공략을 해본다면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30만 원까지는 보고 있고 일단은 사실 30만 원은 좀 장기적인 목표이고 예. 지금 오늘 떨어지는 거 보니까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 올랐다가 오늘 새로운 맞으면서 좀 많이 빠진 상황 같은데요. LNF는 개인적으로는 20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20만 원 밑에서. 네. 올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 재고 이슈랑 뭐 판가 하락 이슈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게 재고 평가손이 3분기까지는 이어지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테슬라양 공급에 있어서는 좀 그 지위가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좀 보고 있고 네. 아까 유럽의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도 테슬라 쪽은 재고가 계속 재고가 안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LNF는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만 원 밑에서 매수를 한다면 목표가는 3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정고점 부근인 목표가 30만 원으로 잡아두셨습니다. 손절가는 18만 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관 부장님의 종목은 오리온인데 이번 달에 삼양식품으로 또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주셨잖아요. 네. 그 2탄인가요? 싸서 갖고 왔고요. 그 음식료 업종 삼양식품 포함해서 동종 업종 포가 한 18배에서 19배 정도 되는데 삼양식품이 올해 기준으로는 13배, 내년 기준으로는 11배, 그리고 내후년 기준으로 10배 정도 수준이라서 예. 동사의 이제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어서 여기서 크게 물릴 일은 없을 것 같다. 요거 관점이고요. 네. 7월 달에 이제 국가별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매출은 이제 한국이 18% 성장, 중국이 마이너스 2, 베트남이 1.4% 성장, 러시아가 25% 하락을 했는데 제가 좀 중요시 보는 거는 이제 원가 절감이 되면서 영업 이익단에서는 개선폭이 좀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44.8% 성장이 영업이익에서 나왔고요. 중국은 67.3%, 베트남 5.2%, 러시아는 이제 영업이익에서 41.4%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좀 개선이 됐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어떤 그 작년에 대비 높은 기저 효과를
뚫고서도 전년 대비해서 43%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것들이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확실히 이제 신제품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원가 절감을 지금 오리온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비용 절감 효과가 좀 더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그 수익성 제고 효과가 하반기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삼양식품 말씀드릴 때 네. 수출 데이터를 먼저 봤었는데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괜찮을 거로 봤지만 수출 데이터가 2분기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갖는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래서 컨센보다 2배 이상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게 삼양식품이었는데, 오리온도 3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눈높이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서가 이렇게 이런 국가별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서 지금 판매 채널 확장을 하고 있고 캐파 증설을 크게 하고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2천억 이상의 그 캐파 증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정 업사이드가 제법 내년에 클 것 같고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제품 경쟁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이게 이제 시장 수요로 창출되면서 수출 데이터로 좀 나타났다를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일단 쌉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고, 음식료 업종 보통 아까 18배, 19배인데 지금 10배에서 13배 정도 구간에 있으니까 연도별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충분히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동사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신규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확장 그 캐파 증설한 것들이 또 확인되고 실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오리온이 퍼가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밸류에이션도 높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온까지 두 분의 공략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내일장 주가 흐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리온 그렇다면은 지금 역사적인 이제 저점 부근에 있다고 친다면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내년 실적 추정치를 일단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 추정 EPS가 1483원이고요. 적정법 17배 적용해서 17만 8천 원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 11만 원. 우리 이제 그 규정이 시초가 매수니까 네. 시초가 매수 드리겠습니다. 좀 높게 설정을 해주셨네요. 목표가 17만 8천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두 분과 내일장 전략 든든하게 짜봤습니다. 두 분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창환 부장 그리고 김민기 PB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